60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마치 오랜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뿌듯함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오며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에서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더 이상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자유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게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더해진다면 어떨까? 자신감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그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계기로 만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려는 의지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62세 김정호 씨다. 그는 정년퇴직 2년 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대화 중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잊는 일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일상의 루틴을 다시 만들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적으며 시작했다. 그렇게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매일 걸었다. 처음엔 집 앞 10분 걷기였지만 지금은 매일 1시간씩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씨는 말한다. 건강을 위한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조금 더 살펴보는 연습이었죠. 그의 가족은 말한다. 진단 이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집중력 있게 가족을 대한다고. 병은 멈출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60세 윤미영 씨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는 사별한 지 오래였다. 퇴직 후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었지만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서명을 잊는 일이 반복되며 병원을 찾았고 역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말한다. 그 순간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젠 혼자고 병도 생기고. 하지만 윤 씨는 오히려 병 이후 본인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요리였다.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식재료를 고르고 조리법을 검색하고 따라 만드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인지 재활 활동이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을 SNS에 공유하면서 건강한 기억 밥상이라는 작은 커뮤니티까지 생겼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면서 그녀의 일상엔 활력이 생겼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요리 수업까지 시작했는데 기억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윤 씨는 말한다. 병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례는 경기도 용인에서 은퇴 후 귀농을 한 63세 이선재 씨의 이야기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기 전에도 가끔 자신이 뭘 하려고 했는지 잊는 일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넘겼다. 그러나 물건을 반복해서 사거나 자주 길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는 초기엔 술과 TV로 시간을 보내며 현실을 피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우연히 아내와 함께한 텃밭 가꾸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작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인지 활동을 자극하는 데 큰 효과를 보였다. 이 씨는 지금도 매일 텃밭 일지를 쓰고 있다. 호박은 오늘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같은 짧은 문장부터 날씨와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까지 생기며 그는 병보다는 삶을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귀농인 커뮤니티에서 기억하는 농부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억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걸 그는 증명해내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건강한 삶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는 것. 우리는 흔히 병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은 분명 충격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이제부터 나를 더 돌보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화를 마주하게 되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은 오래도록 남는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채우는 삶. 그것이 진짜 건강을 위한 삶 아닐까.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일종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어 기억력과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실수나 기억의 흐림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질환이 불가피한 고통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뇌의 건강 유지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로 뇌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는 법. 1.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도와주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뇌의 해마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 부피를 유지시켜주고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하여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생선은 신경보호 기능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뇌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3. 정신적 자극. 새로운 경험이나 지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독서, 퍼즐 풀기, 외국어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키며 이는 뇌가 병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 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정신적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것 또한 뇌의 활성화를 돕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수면의 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의 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중 하나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 독소가 배출되고 뇌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사례. 알츠하이머의 예방을 위한 뇌 건강 활동들이 실제로 효과적인 이유는
뇌의 가소성 PLASTICITY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뇌는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인지 훈련을 통해 뇌의 해마와 같은 부위에서 신경회로가 강화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씨가 매일 걸으며 윤미영 씨가 요리를 통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이선재 씨가 텃밭 가꾸기를 통해 뇌를 자극한 것처럼 이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뇌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알츠하이머 발병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그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신적 자극,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